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그 안에서 투자 전략을 좀 찾아볼 텐데요. 힘겹게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는 어떤 변수에 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상당히 애매모호한 시장의 연출 속에서 투자 전략과 어떤 업종에 더 주목을 해야 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한 하루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긴 시각에서 보면 또 여기가 기회의 어떤 구간일 수도 있는데 국내 증시가 장중 낙폭은 회복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에요. 언제 바닥을 잡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상무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세 가지의 큰 변수가 있잖아요. 예. 금리 인상하는 FOMC 그렇죠. 그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피크아웃 되는 건데 세 가지 중에서 코로나 피크아웃만 빼놓고는 긍정적인 게 없잖아요. 네. 제가 마지막 왔을 때 뭐 마찬가지로 코로나 피크아웃은 그나마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예. 두 가지가 큰 이슈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계산하는데, 오늘은 또 아침에 그 중국의 그 심천에서 그 락다운이 발생했어요. 네, 이제야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1,700만 명 있는 영어로 현재 우리나라 심천인데 네. 그게 락다운이 되니까 그게 뭐 20일까지 일단 그러는데 네, 더 연장될지 어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거기 아이폰 만드는 공장이 있고요. 하웨이도 있고 텐센트도 있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서브웨이도 못 가고 버스도 못 가고 거기 있는 사람도 못 나가고 지금 오늘 며칠이죠? 14일입니다. 20일 한 일주일 그렇게 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1,700만 명이지, 대한민국의 서울하고 경기도 상당 부분을 합친 걸 아무도 못 나가게 한다는 네. 거니까 거기 임팩트가 크니 IT가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우크라이나하고 금리 인상도 아직 해결이 안 됐건만 예. 있으니까 오늘 더 빠지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요 정도 빠지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제 더 아직 공포가 안 왔다고 저는 봤는데 이제 그 이제 러시아의 디폴트까지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번 주에 아마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내일모레 급히 목요일인데 네. 그게 마침 FOMC 그 결과가 나오는 맞아요. 때란 말이에요. FOMC가 뭐 다 하는다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찾으려 하는데 이게 중국의 락다운하고 디폴트가 나오다 보니까 민감한 주식을 못 사는 거죠. 예. 그래서 IT가 오늘 좀 생각보다 더 빠지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추가 리스크가 뭐가 있을 것이냐, 다 알려졌으니까. 미국하고 러시아, 미국 나토하고 러시아하고의 전면전. 오늘 이제 미국의 그 전 뉴욕 타임스 기자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 미국이. 폴란드 근처에서 한다는데 실수를 한번 하면은, 실수를 하더라도 냅지 않겠다 이거 아니에요? 나토 건드리면은, 나토 지역을. 진짜 못 건드릴 수 있을까? 한번 붙을까 어떨까? 요거 한 켠에 있어요, 사람 마음에. 그래서 디폴트랑 요것이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감적으로 보면은 추가 리스크가 전면전과 그 다음에 러시아 제재에 있어갖고 유가 네. 수입 안 하는 거. 네. 미국은 안 하기로 했고 영국이 동참했죠. 근데 네. 딴 나라는 아직 동참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전 그 유럽, 서유럽이 다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러시아산 유가까지 이렇게 전면전 하고 그 다음에 전면전 비슷하게 갈 수 있느냐, 그게 미진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그게 거의 한 90% 이상 반응됐기 때문에 네. 그걸로 해서 한 번 더 빠지면 한 5% 빠진다고 본다면 네. 흔히 많이 얘기했던 2,500선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하면은 바닥은 찾을 거다. 그래서 3월 달 중이나 4월 재기 전에 바닥은 한 달 내로 또는 몇 주 내로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공포가 없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다가 공포가 좀 엄습하는 거 어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잡아갈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국내 증시 자체의 이 글로벌 말고 국내 이슈도 있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게 테일 리스크라는 게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전면전,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제재에 유럽의 어떤 동참, 그렇죠. 이 정도는 뭐 지금 당장 하게 되면 둘 다 파멸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바닥은 잡아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추가로 조금 챙겨봐야 될 변수들은 있을 것 같아요. 상무님 보시기에 지금 그래도 이런 이슈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요 정도의 변수는 좀 체크해봐야겠다. 일단은 둘 다 양측이 극단적인 상황을 핵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거를
내년, 내후년까지 끌고 갈 수도 누가 죽을 때 버티겠다. 네. 이런 식으로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장애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이제 2,600이 500이 바닥을 쳤더라도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양쪽 국가가 간다면요. 그렇죠. 올해 내내 2,800도 못 가요. 네. 그렇죠. 장기화 가면 이거는 그냥 눌러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L자로. 그 L자로 그냥 L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크가 없진 않아요. 장기화. 그런데 보면 말이죠. 각 나라가 미국, 러시아가 특히 러시아하고 유럽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유럽이 미국만큼 동참하기는 어려워요. 서유럽은 일단 미국과 달리 그렇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너무 그렇죠.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한계가 있을 거다. 서유럽이 동참하는데 이렇게 보고 그러면 러시아가 잘못해서 건드려서 나토 전면전할 것이냐. 근데 지금 아직 계속적으로 젤란스키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 그거는 그런 사태까지는 안 가기를 원한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전의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은 예. 그렇지 않. 그게 현실성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좀 기다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글로벌은 그렇고 국내적으로는 그나마 좋은 게 네. 오미크론이 피크아웃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 네. 네네네. 하루에 30만 나오니까 지금 5,200만 명 중에서 500만 명 다 잡혔고 인구의 한 20% 1,000만 명이 넘어가면 잡히거든요. 네. 생각해 보세요. 20%는 1,000만 명이 잡혔고 이거 접종한 사람이 그쵸. 7, 80% 합하면 100인데 그러니까요. 뭐 항체가 안 생긴 사람 대충 하면은 미국이나 서유럽도 한 70% 맞고 20% 감염됐은 순간부터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하면 지금 3, 40명 나오면은 이번 주, 다음 주, 늦어도 이번 달 내내 피크아웃은 맞아요. 근데 주가가 근데 미리 반영해서 좀 땡겼죠. 그렇죠. 뭐 하나 투어고 무슨 투어고 뭐 이렇게 땡겼기 때문에 오늘은 장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내려갔지만 마켓 리오프닝이라는 그 테마는 그나마 한국을 조금이나마 지지하고 2,500 갈 거를 늦추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니까 이런 흐름이 이제 이번 달까지는 그나마 버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하는 거는 에너지 주식에 대한 거고, 그냥 마켓 리오프닝은 국내 고유의 거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한국에 안 들어오더라도 마켓 리오프닝하고 에너지 주식은 뭐 조금 눈 감고 계속 사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리오프닝이나 긍정적인 이슈가 밑을 좀 받쳐주고 그렇죠. 또 위로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혹여나 장기화될 수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또 계속 이렇게 뭐랄까 그렇죠. 누르고 그냥 네.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고 네.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시장인데 근데 한국에 IT는 있는데 한국의 IT가 중요한데 IT는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심천 이슈가 있었기 심천이 때문에 몇천만 나왔다 해가지고 네네네. 락다운을 네네네. 시켜버리니까 그게 다 뭐 애플이건 관련되는 주식이건 뭐 근데 IT가 심천 다 같은 빠지는 경우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험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초반에 워낙 빨리 움직이니까 그 이슈로 인해서 또 한두 달 이후에는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 한다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중국이 우리랑 다 다른 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유럽은 처음부터 마켓 리오프닝은 마음에 두고 이거는 못 잡힌다, 대세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실상 자연 면역을 유도 아니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접종 맞으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은 버텨보려고 했던 거고, 그거. 중국은 아예 철저히 씨앗을 자른 거기 때문에 네. 그 인구에 1,000만 나왔다고 그게 뭐 대수냐. 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기 13억이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중국 거는 지금 참 돌발이었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이럴 같습니다. 때 그러면 참 어떻게 투자 전략 짜야 될까요? 너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한 1월 말인가 2월달에 했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 게 고통스러워요. 예전에 네. 작년에 Fear of Missing Out에서 Fear of Still In 여전히 주식을 하고 있는 게 괴로운 거거든요.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 반쯤 빼시는 게 맞고요. 반쯤 뺀 걸 가지고 올라갈 좀 이따 말씀드린 진짜 6개월을 보고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올라탈 것인지를 철저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에 트레이딩업을 할 것인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주식에 80% 이상 몸을 담고 있다면은 fear of stealing이죠. 그건 진짜 fear of stealing이에요. 주가 반등할 때 줄여서 갈 수 있는 정보를 철저하게 잃은 건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IT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IT는 트림에 줄여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그 익스포저를 올라갈 때 줄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오프닝과 에너지는 이게 신냉전화되면 에너지 주식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은 각 리오프닝 관련돼서 자금 부족해가지고 무슨 자금 조달하는 그런 이슈 말고는 주가는 좀 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오프닝하고 에너지 주식은 자금 조달 이슈만 없으면은 갑자기 회사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쪽의 테마는 같이 갈 수 있는데 나머지 주식
나머지 주식들은 지금 그 아까 뭐 우크라이나 이슈라든지 금리 인상 이슈가 진짜 이번에 25bp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월달 데이터 나오고 4월달이나 바탕으로 5월달 또 금리 50bp 올리면 또 한 번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닫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두 가지 테마 중심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그런 거 중심으로 포트를 재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 중소형주가 좀 부진했는데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면 대형주보다는 조금 약간 좀 중소형단의 종목들을 더 쳐다봐야 된다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맞을까요? 중소형주도 중소형주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요? 현재는 네. 이제 매크로가 불안하고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멀티플이 높게 주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티플을 높게 줘도 성장성을 갖고 가는 주식이 대표적인 게 예전에 메타버스하고 2차 전지인데 메타버스 넘버가 없으니까 빠진 거고 2차 전지는 그나마 땡길 수 있었는데 2차 전지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수급 문제 때문에 뭐 편입되면서 공매도 마크 떨어지니 그다음에 나머지 있는 것들도 밸류에이션의 상대적인 그 키 맞추기 또 있고 오늘 같이 그럴 때 같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생각할 수 있는 첨보나 이런 것도 빠지는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도 섹터별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좀 더 말씀드린 개별 성장주도 섹터별로 다르다. 생각 어렵습니다. 그게 헷갈리면은 그 정도 하지 마시고 철저히 낙폭과대하고 에너지 주식하고 그다음에 마켓 오프닝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잡고 그 주식들만 집중하는 것이 당분간 하신다면 그게 맞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섹터에서도 다 다를 거고 종목 선정 힘들다고 하면 상무님 포트폴리오 전략을 넌지시 말씀해 주시면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날은 IT주 사시라면 아무도 안 사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이게 거치고 나면은 네. 그나마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있고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아주 비싸지 않고 핵심 커스터머들은 얘네들이 계속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애플 이슈 때문에 LG 노텍 오늘 많이 빠지는데 맞아요. 그것이 좀 가시고 나면은 뭐 LG 노텍, 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제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취향에 맞는 게 있을 거예요. 다 사지 마시고요. 예. 두 가지 종목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융주는 괜찮죠. 근데 금융주가 괜찮은데 이게 혼자서 15% 20%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 한 것보다 무조건 10% 디스카운트해서 보시는데 카카오뱅크랑 하나금융지주가 각각 약간 다른 이유입니다만 하나는 해외 익스포저가 있고 그렇죠 우크라이나인데 카카오는 국내 대출만 늘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새 정부로 해서 국내 대출 늘어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네. 주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낙폭과대가 최고인데 낙폭과대 종목에서는 뭐 효성 TNC 같은 게 많이 빠졌어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이클이 또 꺾였다는 거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낙폭 과대에다가 이 주식은 또 배당금도 갑자기 5천 원 주던 회사가 5만 원을 주는 바람에 야, 10배 안 들렸군요. 네, 그렇죠. 공매도 한 사람들이 힘들게 댕겼죠. 네. 당장에 모르겠습니다. 올 말 내년 돼 가서 또 사이클 떨어지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네. 지금 주가에서는 한 중단기적으로는 괜찮다. 음. 그러니까 파트로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워낙 요즘에 뭐 그 성능 이슈 때문에 발열 이슈 때문에 성능을 낮춘다 인위적으로 그거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것 예. 때문에 파트론도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10,000원 이자인데 삼성전자 익스포저 말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빠지면 이건 과매도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개별 성장주 중에서 이거는 참 오늘 같은 데 많이 빠지는데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익스포저가 맞아요. 있어요. 네. 전자담배 같은 것도 네. 파는데 디폴트 됐다 칩시다. 디폴트 디폴트 되고 됐을 때? 나고 근데 실제는 나중에 또 협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2, 3개월에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럼 사실상 그러면 한 1분기 실적 정도만 영향을 받고 2분기 다시 올 가능성이 있는데 전자담배라는 게 대세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대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조적으로 갈 수 있는 게 1엔텍, 2엔텍이 있는데 뭐 내일 모레까지 좀 지켜보신 다음에 그게 좀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그때 저가 매수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그렇게 낙관도 비관도 할 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에너지라든지 리오프닝, 낙폭과대에서 종목 선정을 하면은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